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9%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0.6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1.21%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0.67% 하락을 했고 마소와 구글, 테슬라 역시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3%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는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1% 이상 하락을 한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후퇴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러시아 측에서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 타결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WTI는 3% 이상 상승을 하여 배럴당 107.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 주가 역시 오늘은 1% 이상 상승을 하여 주가는 57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현재 국채 금리 역전 현상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와 5년물 금리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뒤집힌 데 이어 전날에는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잠시 떨어졌다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0.04포인트 안팎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금리가 역전이 되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1년가량이 소요되고 모든 역전 현상 뒤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60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나스닥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면서 저항선이 13,800불을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다시 14,400불이라는 저항선을 뚫으면서 좋은 흐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역시 이런 저항선을 기반으로 해서 변동성을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향후 2년 안에 큰 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지난 3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45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며 시장의 예상치인 45만 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미국의 4분기 GDP 또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4분기 미국의 GDP는 6.9% 증가를 했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7% 증가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5.7%로 확정이 됐고 이러한 성장률은 1984년 이후 가장 강한 성장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6,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55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역시 한동안 시장이 공포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단계에서 다소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항상 시장에 공포감이 왔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오늘 8%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로빈후드에 대한 동일한 가중치로 회사를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빈후드가 앞으로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확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룰루레몬은 실적 발표 이후 9.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룰루레몬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미트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가이던스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온테크 역시 실적 발표 이후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온테크는 예상보다 좋은 분기 수익이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가정용품 소매업체인 RH는 오늘 1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RH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이 역시 오늘 1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추이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미트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급락을 했고 향후 가이던스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음전을 하면서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은 RBC 분석가들이 리비안의 생산 램프가 개선되고 있고 이로 인해 리비안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순이익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역시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순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0.6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62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를 매달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고 주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주식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만약 하락장이 와도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는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를 보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주식 이외에 별다른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이제는 공포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